사실은 이선균 씨가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어서 많은 팬들이 굉장히 놀라고 있고 해외 언론까지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라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정말 중요한 마약 의혹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정섭 검사의 처남 네, 관련된 사건인데요. 이 사건이 한동안 일파만파 커지다가 다시 또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잘 팔로우를 안 했던 시청자들을 위해서 잠깐만 설명을 해주시면 어떤 게 핵심 이슈일까요? 이정섭 검사의 그 처남 네. 마약 수사는 올해 2월 6일 처남댁인 강미정 씨가 신고를 하면서 시작된 사건입니다. 2월 6일에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통은 이제 마약 수사 같은 경우에는 밀행성과 신속성이 가장 중요한데 네. 3달이 지나도록 그 시료 채취나 모발 검사나 예. 그 소변 검사를 하지 않고 예. 3달이 지난 이후에야 예. 이 처남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을 하고 예. 사건을 덮은 사건을 얘기하는 건데요. 예. 이 3달 동안 왜 수사를 안 했는지에 대해서 경찰이 마땅히 해명을 잘 못하고 있고요. 3월 말에 있었던 그 강남의 무슨 납치 살인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느라 네. 본인들이 이 마약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라고 일부 이제 해명을 하긴 했던데 예. 예. 강미정 씨가 신고한 건 2월 6일입니다. 그 아무리 늦어도 2달이 지나갔다는 얘기라서 네. 애초에 경찰이 이렇게 수사를 하는 데에 대해서는 누군가 무마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사건이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힘을 쓴 것 아니냐라는 이제 의혹들을 저희가 제기를 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요. 지금 이선균 씨 사건하고 너무 비교가 되거든요. 이선균 씨 사건은 그야말로 온 언론이 나서서 그의 사실 피의 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내용인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정도로 상세히 보도를 한 반면 이 사건에 대해서는 강미정 씨가 정말 외롭게 싸우고 있는 그런 느낌을 준단 말이죠. 하나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지난번에 보니까 변호인하고 참고인 조사도 받으러 들어가는 장면을 제가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서 확인도 했었는데요. 지금은 어느 정도까지 수사가 진척이 되고 있나요? 일단 강미정 씨는 2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 참고인 조사를 받아서 네. 첫 번째는 기업 관련한 내용들을 진술을 했고요. 두 번째는 검찰에서 이 마약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서 네. 강미정 씨에게 이제 조사를 강미정 씨의 진술을 받았던 거죠. 네. 근데 이 진술 받는 과정에서 그 경찰이 SD 카드를 분실했다라는 부분까지도 네. 왜냐하면 증거 목록에는 기재가 돼 있어요. 예. 근데 증거 목록이라는 것은 제출을 할 때, 네. 신고를 하는 사람이 제출을 했을 때, 이 제출한 물건이 어떤 게 있다라고 이제 하면서 증거 목록을 적는 네, 거거든요. 네. 그래서 휴대전화, 그리고 휴대전화에 있었던 SD카드, 네. 이런 것들을 증거 목록에는 다 기재를 해놨는데, 네. 실제로는 이 SD카드가 없어졌다는 사실까지도 확인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어디로 먼저. 갔습니까,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예. 검사가 먼저 강미정 씨에게 물어봐요. 예. 그러니까 강미정 씨가 2월 6일이랑 그리고 2월 28일에 2차례 남편을 고소를 하는데요. 네. 아까 고소 고발을 하는데 첫 번째 이제 고소 고발했을 때는 마약 신고를 수서 경찰서에서 하고, 네. 근데 거의 한 달이 다 지나가는 그 시기까지도 네. 남편이 심지어 머리카락이나 이제 머리카락을 탈색을 하고 그리고 네. 막 제모를 하고 눈썹까지 밀고 왔던 그런 상황인데 경찰이 이 증거인멸을 하고 있다라는 강미정 씨의 진정에도 불구하고 네.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으니까 2월 28일에 서울 경찰청에 다시 가서 네. 다시 이제 고발을 합니다. 강미정 씨가. 강미정 씨가. 예. 근데 이제 고발을 하면서 냈던 휴대전화 예. 그리고 자료들이 있는데 그 고발장에 들어가 있는 이제 그 실물 사진의 그 캡처본이 있어요. 네. 그 사진본이 있는데 거기에는 휴대전화가 이렇게 밀봉이 돼 있습니다. 비닐봉지로. 네. 예. 근데 이번에 검찰 조사가 과정에서 그 강미정 씨가 제출했던 그 고발장도 제시가 됐는데 예. 그 사진이 사라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고발장에 밀봉이 돼 있는 그러니까 이 SD 카드가 있다는 그 핸드폰 있잖아요. 네. 핸드폰이 이제 찍혀져 있는 그 사진, 네. 그 사진도 사라졌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이게 경찰에 신고를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경찰에. 네. 그냥 무슨 어디 회사라든가 어디 무슨 사설 탐정 이런 데다가 갖다 준 게 아니라 네. 공권력, 경찰
수서경찰서에 갖다 준 거예요. 네. 그런데 SD 카드가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고 이 도저히 안 돼서 2월 28일 날 다시 상급기관인 서울경찰청으로 간 겁니다. 네. 서울경찰청에 갔는데 이번엔 보니까 똘똘 그 비닐봉지로 쌓여 있었던 그 사진, 예, 휴대전화를 제출하면서 예, 이렇게 증거가 있다. 이 휴대전화를 제출한다. 예, 라고 했던 그 증거 목록에 있는 사진 자체도 사라진 자체가 겁니다.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예. 그 휴대전화를 누가 없애려고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에는 어떤 네. 게 들어가 있었냐? 네. 지금 그러니까 경찰이 검찰에다 강미정 씨가 고발을 했던 그 고발장을 제출을 한 건데 네. 불송치를 했으니까 자료가 올라왔겠죠. 예. 근데 거기에는 애초에 SD 카드가 없어졌다고 인지했을 시점 이후에 사진이 들어가 있고 네. 원래 제출했을 때의 그 밀봉된 비닐봉지 안에 들어있는 휴대전화 사진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SD 카드도 없어졌고 그리고 네. SD 카드가 있었다는 그 증명할 수 있는 그 사진까지도 지금 없앤 상황인데 네. 강미정 씨가 그 SD 카드까지 제출했던 이유는 휴대전화를 보통 사용할 때 네. 그 휴대전화를 그 교체해야 될 시기에 한 1, 2년간의 이제 아기들 사진을 많이 찍어 놓으니까 교체해야 될 시기에 교체를 못하면 용량이 부족하니까 SD 카드를 꽂아서 보통 네. 이제 다른 휴대전화에서도 그렇게 SD 카드를 꽂아서 사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2017년부터 2020년 사이에 네. 남편이 대마를 흡입했다는 그런 그 시기에 그 네. 각서를 썼던 그 시기에 예. 사용했던 휴대전화와 SD 카드를 제출한 건데 네. 그 SD 카드에 어떤 증거가 있는지 핵심적인 증거가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게 분실이 됐다는 것은 이제 저희가 뭐 검찰 수사관이나 뭐 검사 뭐 경찰 수사관들 뭐 물어보면 이렇게 증거를 혹은 은닉 또는 분실했다면 네. 이거는 구속 수사도 가능한 사안이다. 이거 경찰관이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다라고 네.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예. 정말로 비상식적이고 네. 예, 비합리적인 예. 불합리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참 뭐 내어놓고 말하긴 그렇지만 남편이 마약을 하고 있고 도대체가 이게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거기에다가 장모에 대한 폭행이 그렇죠. 있고 그래서 이거 도대체 참을 수가 없어서 결단해서 이제 공권력에게 신고를 한 겁니다. 그런데 당연히 상식적이라면 신속하고 그리고 그 피의자가 잘 알지 못하게 잘 해서 수사를 해서 결론을 내야 되는 경찰과 검찰이 이 사건 자체를 오히려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해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혹을 갖게끔 하는 여지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좀 그래서 검찰이 요 상황을 인지한 상황이니까 네. 일단은 검찰은 요 내용을 이제 수사를 하겠죠. 근데 네. 저는 이제 다만 약간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강미정 씨가 올해 2월 6일에 이제 신고를 한 거잖아요. 네. 벌써 12월 말이고 다음 주면 1월인데요. 1년이네요. 1년이죠. 예. 1년이 지나면 그 통신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그러면 2월 달까지 경찰이 예. 이 사건을 계속 지연시킨다면 예. 그 시기에 사건 관련자들끼리 통화를 했던 부분까지도 확인이 되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라서 와. 수사의 신속성이 필요한데 지금 경찰에서는 이 지금 자기네들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만 얘기하고 있을 뿐 아무런 내용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이요. 예. 그리고 수사가 그러니까 수서경찰도 그렇고 서울청도 마찬가지라는 맞습니다.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약 수사 똑같은 마약 수사인데 이선균 씨 같은 경우에는 매번 불러가지고 기자들 앞에 포토라인에 세워서 네. 일종의 이제 망신주기 같은 거를 하고 있고 엄청난 보도 사실 저희 기자들이 보기에도 명구스러울 정도로 굉장히 많은 보도가 나왔던 맞습니다. 거고 그에 비해서 이 사건 같은 똑같은 마약 수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석연치 않은 구석이 너무 많다. 그리고 지금 1년이 다 돼가는 상황인데도 아직까지도 뭐 진행 중이다라는 말만 듣고 구체적으로 수사의 진전을 지금 내놓지 못하는 이런 상황인 건데 그 검경 수사권 조정 전에는 네. 저희가 가장 많이 비판했던 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갖고 있는 검찰이 네. 검찰의 그 내부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검찰 제 식구 감싸게 하는 것 아니냐라는 말을 가장 많이 했었는데요. 네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는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돼서 경찰이 제 식구 감싸게 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도 이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